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순천에서 왔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했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회동이 왔습니다. 아마 한미 동맹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1년 3개월 만에 만났다고 하고 예전에도 계속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 너무 띄엄띄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만나자 했는데 원내대표가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너무 취임 초기라 그랬다는 거고 이번에는 뭐 잘 만났으니까 일단 잘 된 것 같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좀 협의체를 실질화하고 또 야당에서 의견 내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드백도 좀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자주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자주 만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꼭 그렇습니다. 그 제1야당이 영수회담합시다 이렇게 해서 둘만 보기를 원해요. 예. 이거 안 하면은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의당 뭐 다 해가지고 여럿이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으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원외입니다만 두 분 원외니까 원외 인사가 지금 보수정당 당대표 후보 1위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부럽죠? 뭐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부럽죠. 부러운 일이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이길 수 있는 당대표, 대선 후보와 짝을 이뤘을 때 콜라보를 했을 대선 후보와 콜라보를 했을 때 좋은 그림, 좋은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의 마음을 얻었다. 이게 선거 기획 아이디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도.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정의당의 장혜영, 류호정 의원들도 굉장히 젊은 의원들인데 네네. 이분들은 왜 젊은 층의 지지를 이준석만큼 못 받을까요? 뭐 일단 당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인의 언어가 아직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는 사실 치고 빠지기 정말 잘하거든요. 또 이렇게 맞받아치는 걸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사실 악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슨 대마도 뷰 그랬더니 갑자기 천왕 뷰 이런 식으로 야스쿠니 뷰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 화물차 얘기했더니 갑자기 논의를 틀어서 전기차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맞받아치는 부분들이나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죠. 근데 막스 베버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책임윤리도 훨씬 더 정치인에겐 중요하거든요. 책임윤리와 균형 감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듬어지면 또 좋은 제목으로 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천 변호사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젊은 정치인에 속하잖아요. 예, 제가 사실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고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보다 실제로 한 살 어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안 보이네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라디오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보이는 라디오예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이준석 후보가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굉장히 드문 캐릭터죠.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3선, 0선이다 논리지만 사실 마이너스 3선을 하면서 이 정치판에서 버틴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한 번만 낙선해도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고 복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그걸 나름대로 어떻게 정말 자기의 해법을 내는 거에 굉장히 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도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배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가 만일 정말 당대표가 되면 과연 중진 의원들이 잘 따르겠느냐. 결국은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제일 안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대선이니까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최고가 뭐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을 거의 겸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까지 당대표의 역할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또 대선 후보가 나온 이후에는 선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을 디자인해 나가고 당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중진들과 그렇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당, 윤석열 뭐 등등의 외부 야권 세력들과 보수 야권 세력들과 같이 뭐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든 당을 합치든 이렇게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칫하다가는 보기 좋은 그림만이 되는 그 역할의 대표지만 야당의 새로운 조직이나 플랫폼 또는 비전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대선 후보와 옆에서 전략적으로 보기 좋은 홍보용 후보가 될 수도 홍보용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을 뭐 다른 방송에도 이준석 최고위원이랑 뭐 토론을 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그 메리토크라시라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능력주의 즉 경쟁에서 승리하는 공정한 경쟁만 하면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게 공정이다. 경쟁의 룰만 제대로 해주고 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1%의 능력이 아주 출중한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배려해왔고 그 배려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능력주의에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이준석한테 열광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예요. 20대 남성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공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공정이 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누가 몇 개나 더 많이 풀었느냐로 공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사실은 문제적이죠. 향후에 이런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사실 이준석 최고가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인국공 사태 때도 20대가 제일 나서서 반발했던 것도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우리 같은 나이 때는 생각할 텐데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뭐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호남과 청년이 사실상 배제됐다. 당원한테 1,000명 정도 지금 70% 가지 않습니까? 1,000명을 결정했는데 그중에 8명만 호남이다. 호남 배제한 거 아니냐. 이번엔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이 좀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뭐 호남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약간의 진정성을 국민의힘이 호남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빠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말 그대로 현재 당원의 비율 그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식 논리로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영남에 모여 있으니까 많고 뭐 호남은 지금 당원 비중만 보면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원들이 투표해야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 형식 논리고요. 만약에 우리 당의 당원 구성이 지금 우리 인구 구성에 비해서 일부 좀 편파적이거나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호남에 우리가 인구가 대략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단순히 당원의 비율로 하지 말고 실제 인구 비례에 맞게 해서 호남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젊은 사람들
저희가 50대 이상 당원 비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인구 비례 따져보면 20대, 30대는 너무 과소대표되고 예. 50대 이상은 너무 과대대표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이게 지금 당원들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즉 요즘 국민의힘 보면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된다. 또 2030 청년들이 당에 관심을 가졌을 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어떤 그 전당대회 룰을 정할 때는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당원 모습대로 할 거야. 그럼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 모습에 만족하며 살 거냐 이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형식 논리만 따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과 청년이 배제됐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얘기해서 좀 바꿀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들한테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황보승이, 하태경 한 12, 13분 정도의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 룰에서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와 수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 인터뷰하면서 지난번에 본인이 오세훈 후보에게 떨어진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비지지층까지 포함을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졌다. 이걸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 정확한 의미 역선택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만 그 당신 민심할 때 30%를 그 선택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 일반 민심과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아마 나경원 후보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이런 쟁점이 향후에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천 변호사님 그쪽 선관위원 아니신가요? 저 선관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희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랑 김재섭 의원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은 지금 7대 3 아니겠습니까? 당원 70에 일반 여론 30인데 아니 30% 일반 여론 묻는 거에다가 굳이 국민의 절반 정도 되는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한다. 이건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당원 투표 90%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저는 다만 여기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좀 원망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전당대회 하실 때 당원만 100% 투표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원 90에 일반 국민 10%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당심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맨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정의당 예를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정의당은 물론 이슈 정당이고 굉장히 아젠다를 추구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정당을 추구하고 집권하는 정당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걸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30%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이 30%에서 오히려 절반 정도에 되는 국민을 배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논의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막 밀어붙여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생각입니다. 천 변호사님 몸 던지면은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김재섭 의원도 거기 몸 장난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이 당 대표 선거니까 당원들에게 이제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 생각이고 대통령 후보 뽑을 땐 또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의당도 이슈 정당 아니고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누가 준비합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요?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한 2분 정도가 최소한 경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심상정 의원 나올 테고. 하고 또 이정미 전 대표도 경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호수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두 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우리 천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을 김호수 후보자께서 이렇게 즉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답변은 전임 총장 윤석열 총장이죠. 그분이 성역 없이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좀 전임 총장의 수사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나오는 그럼 좀 그 부분은 좀 재밌었게 봤었고요. 다만 제가 보면 그 정치적 중립성과 관계없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수임한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냐. 공직에 그렇게 많이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이 이렇게 전관예우 논란이나 또 특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 관련해서는 좀 자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굉장히 보는 사람도 좋고 우리 정치 수준이 올라갔을 텐데 서로 2,900만 원 월 자문료 고문료 받은 것도 그 정도 경력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감싸주기에 급급한 모습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이 검찰 정관 예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이 너무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거 김호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도덕성의 기준을 황교안 전 후보로 삼을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버리시나요, 황교안 대표를? 아니 어쨌든 이번 청문회 보니까 결정적 한 방은 없다. 일단. 그리고 김호수 후보가 굉장히 노련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성 이야기 별로 그게 크게 쟁점이 이미 나왔던 다 이슈들이라서 크게 쟁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관 관련해서 라임 옵티머스 이건은 앞으로 이런 일을 싹 없애겠다라는 쪽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참고인으로 2명 서민 김필성 2분 나오셨잖아요. 정말 왜 저런 분들을 불러서 특히 서민 교수 불러서 이 귀한 시간에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김호수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호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검찰총장의 임무를 맡겼을 때 잘할 수 있고 도덕성은 어떻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참고인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조국 문재인 이렇게 비판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하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의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굳이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게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들 말고도 아마 다른 분들도 여러 요청한 참고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다 채택이 안 되고 그 다수당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대세에 영향 없는 양념 역할을 할 분들 정도만 채택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많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희화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자체가 희화화되면 정치적 결정, 법과 제도, 예산 이게 전부 다 정치적 결정으로 가는 건데 정치적 결정이 희화화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행위 자체가 희화화되면 안 되는데 서민 교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화화돼 버렸다 이 청문회장이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치가 지나치게 희화화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롱하고 비꼬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화화의 길을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서민 교수님 이런 얘기는 사실 유튜브에서 봐도 되는 건데 굳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 청문회장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나 김웅 의원이나 지금 천하람 변호사나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당을 비판하는 것 대해서도 이제 쿨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변하는 모습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조금 더 젊은 정치인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손잡고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굳이 이거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더 세게 해야 된다. 더 세게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주저하는 모습 자체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는 행복청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에서 이 뭐 부동산 투기가 있었는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특수공급 특별공급 받았던 건이 이건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민주당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도 별로 득될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이거 국정조사 이런 거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일만 터지면 검찰에다가 옛날에는 뭐 맡겨놨었고 경찰에 요즘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생겨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국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 권한을 좀 더 행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생생하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신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오히려 국회가 지금까지 잊었던 국정조사라는 권한을 좀 더 강력하게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나만 짧게 두 분에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최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최고가 20, 30대 젊은 남성을 등에 업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거 있거든요. 그 중간에는 이제 젠더 이슈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도 분명히 젠더 이슈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준석 전 최고 하태경 의원의 생각과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물론 뭐 균형 있게 가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 뭐 이준석 최고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균형 있게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예. 그 정의당이 한쪽만 편파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까 여영국 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는 방송 있을 때마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합니까? 예.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떤 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순천에서도 좋아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예, 순천만 정원에 많이 와주십시오. 예.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생방을 놓쳐도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순천에 계신 분들 천하람 변호사 방송 많이 봐주시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